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어요. 14조 7,125억 원. 대한민국 해외 건설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가 중요해요. 전쟁과 테러의 땅, 이라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왜 한국으로 흘러왔느냐는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는 중국이 있었어요. 이라크의 석유를 빨아들이면서 도시를 짓겠다고 약속한 나라. 근데 이라크가 그 손을 뿌리쳐 버렸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동의 건설 계약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돈과 직결돼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연쇄 반응의 끝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이야기를 따라가기 전에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이라크는 세계 5위 석유 매장국이에요. 이 나라의 선택은 글로벌 에너지 판도를 흔들어요. 자, 시계를 2003년으로 돌려볼게요.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어요. 도로는 끊기고 학교는 불탔고 집은 무너졌어요. 숫자로 보면 더 처참해요. 당장 필요한 학교만 3,000개. 전력망은 파괴돼서 하루 몇 시간 전기가 들어오다 꺼져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사치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독립할 집을 찾는데 공급은 사실상 제로. 사회적 대폭발 직전이었어요. 이라크 정부는 다급했어요. 돈은 있었거든요. 발밑에 검은 황금이 무진장 묻혀 있으니까. 근데 석유가 집을 지어주진 않잖아요. 원유를 뽑아서 정제하고 그 돈으로 건물을 올릴 기술과 시간이 없었어요. 마치 금고 안에 갇힌 부자처럼 열쇠가 없었던 겁니다. 이 빈틈을 파고든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2019년 중국은 이라크에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내밀었어요. 석유대 인프라 교환 모델. 논리는 단순했어요. 당장 현금 없어도 돼. 석유 채굴권만 넘기면 우리가 공짜로 집 짓고 학교 세우고 공항까지 다 만들어줄게. 이라크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복잡한 자금 조달 없이 눈앞에 건물이 올라간다니까. 그렇게 중국은 이라크 시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이 계약의 이면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그 실체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중국이 이라크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뭐였을까요? 건물 짓기가 아니었어요. 빨대 꽂기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라크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34%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어요. 더 놀라운 건 생산량이에요. 이라크에서 뽑히는 원유의 3분의 2, 66% 이상을 중국이 가져갑니다. 잠시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라크의 국부가 파이프를 타고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대가로 약속한 건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떠올리는 그 불길한 예감. 정확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은 여러분 예상보다 훨씬 나빴어요. 그 참담한 현장은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채널 구독을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위험해져요.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중국이 약속한 건설의 실체. 그 문을 이제 열어볼게요. 1,000개의 학교. 중국은 이라크에 1,000개의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약속된 기한 안에 제대로 완공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공정률은 바닥을 기었고 그나마 올라간 건물마저 하자투성이었죠. 이라크 시민들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학교가 아니라 흉물이다. 저 안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수익 구조에 있어요. 중국 기업들한테 건설은 귀찮은 숙제였고 석유는 확실한 현찰이었던 겁니다. 50도가 넘는 열사의 땅에서 아파트 짓고 학교 세우는 건 리스크 덩어리예요. 자재비는 오르고 인부 관리는 힘들고 공기는 끝없이 늘어나죠. 반면에 땅 파서 기름 뽑는 건 마진이 확실하고 즉각적이잖아요. 중국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기름은 최대한 빨리, 공사는 최대한 느리게. 여러분이 만약 식당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를 고용했는데 그 요리사가 주방 재료만 빼돌리고 손님 밥은 안 차려요.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이라크 정부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참다, 폭발한 거죠. 우리 기름만 빼가고 약속은 안 지키는 당신들. 더 이상 못 믿겠다. 나가라. 이건 단순히 공사를 못한 게 아니에요.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신뢰의 붕괴. 이보다 치명적인 실패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아요. 중국을 쫓아낸 이라크는 이제 어디로 향했을까요? 수십조 원의 재건 사업은 누가 맡게 됐을까요? 진공 상태가 된 이라크 건설 시장. 이 난장판을 수습할 이름은 단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선택된 건 단순히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아주 냉철한 공학적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이 기술을 이해하시면 이라크의 선택이 필연이었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 총 면적이 18.3제곱킬로미터예요. 여의도의 6배. 모나코라는 나라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곳이에요. 비스마야 신도시예요. 여기에 아파트 10만 8천 가구를 지어서 60만 명을 살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위에 분당 신도시급 도시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작업인 거죠. 하나는 이미 2012년부터 이 공사를 시작했어요. 3만 가구를 완벽하게 완공하고 입주까지 시켰죠. 중국이 학교 몇 개도 제대로 못 짓고 있을 때 한화는 도시의 30%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근데 2022년 이라크 정부의 자금난으로 공사 대금 약 8,400억 원이 밀렸어요. 공사는 멈췄어요. 돈을 못 받으면 공사를 멈추는 건 기업으로선 당연한 선택이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라크가 다시 돈을 싸들고 찾아온 거예요. 제발 다시 지어달라.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국가가 국가에게 사정하는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가 보여준 한 가지 기술 때문이에요. PC 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이 네 글자가 사막의 악조건을 이겨낸 1등 공신이에요. 이라크의 건설 환경은 지구상 최악이거든요. 낮 기온이 50도까지 치솟고 시도 때도 없이 모래 폭풍이 현장을 마비시켜요. 일반적인 현장 타설 방식으로는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거나 모래가 섞여서 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는 발상을 전환했어요. 현장에서 못 만들면 공장에서 만들어 가져오자. 이 단순한 발상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PC 공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둥, 벽, 바닥 같은 건물의 주요 부재를 거대한 공장에서 정밀하게 찍어내요. 마치 자동차를 생산하듯이요. 통제된 환경에서 만드니까 날씨 영향을 전혀 안 받아요. 50도 폭염이 와도, 모래바람이 불어도 항상 똑같은 고품질 콘크리트 부재가 생산되는 거죠. 한화는 이걸 위해 현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PC 생산 공장을 지었어요. 무려 18개의 생산 라인이 돌아갑니다. 이 규모를 잠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찍어낸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들을 트럭에 싣고 현장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착착 끼워 맞추면 끝이에요. 속도는 비교가 안 되죠.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 사람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엉성하게 벽돌 쌓고 있을 때 하나는 크레인으로 규격화된 아파트를 조립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건설업이 아니에요. 첨단 제조업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다고 도시가 되진 않잖아요. 물이 나와야 하고 전기가 돌아야 하고요. 한화가 꺼내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디자인 빌드 방식.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한화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닌 거죠.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 가스관,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도시의 모든 기능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했어요. 도시 하나를 통째로 수출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기술이 있어요. 지하 공동구 시스템이에요.
전봇대 없는 도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선진국형 신도시의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는 도시 지하에 거대한 터널을 뚫었어요. 전기선, 통신선, 수도관을 전부 그 안으로 집어넣었죠. 이라크의 살인적인 태양열과 모래바람에 전선이 노출되면 수시로 합선되고 정전이 나거든요. 근데 지하 공동구에 넣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돼요. 고장이 나도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터널로 들어가서 고치면 그만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설계 능력. 이게 이라크가 중국의 값싼 공수표에 속았다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결정적 이유예요. 싸게 해줄게라는 말보다 이미 완벽하게 지어놨다는 실물 증거가 훨씬 강력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기술만으로 8,400억 원 미수금이 풀리고 14조 원짜리 재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거대한 계약의 부활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치밀한 외교전이 숨어 있었어요. 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았을 문을 국가가 연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이 이라크로 날아갔어요. 단순히 사정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표단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한테 대통령의 의지를 직접 전달했어요. 한국 정부가 보증한다. 비스마야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다. 미수금 문제만 해결되면 끝까지 책임지고 이라크의 얼굴을 바꿔주겠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인 압박과 설득을 병행했어요. 그 결과 2023년 말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꽉 막혀있던 돈줄이 터진 거예요. 이라크 정부가 미수금 중 약 3천억 원을 우선 지급했어요. 이건 우리가 다시 한국과 일하고 싶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이었어요. 돈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신뢰가 먼저 회복됐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024년 12월 5일 역사적인 수정 계약이 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 계약서 안에 숨겨진 숫자들. 그 의미는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어요. 수정 계약 내용을 뜯어 볼게요. 기존 금액에서 약 3,920억 원이 더 올랐어요. 총 계약 금액 103억 9,800만 달러. 한화로 약 14조 7,125억 원이에요. 공사 기간은 2032년 말까지로 넉넉하게 연장됐고요. 무엇보다 남은 7만 가구와 기반 시설 전체에 대한 전권을 한화가 위임받았어요. 이 문장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전권 위임. 아쉬운 쪽은 이라크였고 칼자루는 한국이 쥔 거예요. 거래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역전된 순간이에요. 근데 이라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이라크 남부의 관문 알포 신앙만 프로젝트예요. 알포항은 이라크가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유일한 숨통이자 핵심 무역항이에요. 이라크 정부는 이곳을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당연히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여기서도 중국의 공세는 매서웠어요. 이라크 내부의 친일한 게 파벌을 등에 업고 중국 기업한테 사업권을 달라는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정치적 압박이 상당했어요. 근데 이라크 정부의 최종 선택은 한국의 대우건설이었어요. 왜였을까요? 비스마야와 똑같은 이유예요. 중국의 저가 수주와 정치적 로비보다 한국의 확실한 시공 능력을 택한 거죠. 이라크 정부는 깨달았어요. 싼 게 비지떡이다. 국가의 100년 대계에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다. 알포 신앙만 수주는 비스마야 재계약과 맞물려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한국 건설은 이라크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격상됐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지위의 변화예요.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게요. 비스마야와 알포항, 이 두 개의 점을 이으면 이라크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미래 지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라크는 비스마야를 성공 모델로 삼아서 전국에 15개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어요. 비스마야 하나만 14조 원인데 15개면 도대체 얼마예요? 여기에 개발의 길 프로젝트라는 메가급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라크 남부 알포항에서 북쪽 튀르키예 국경까지 1200km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구축 사업이에요.
사업 규모만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에요. 이 길이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은 수에즈 운하를 빙 돌아가거든요. 근데 개발의 길이 완성되면 알프항에 내려서 기차 타고 튀르키예 거쳐 바로 유럽으로 직송할 수 있어요. 물류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이라크가 중동의 물류 심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길목인 알프항을 누가 짓고 있어요? 한국이에요. 그러면 그 뒤를 잇는 철도와 도로, 산업단지와 발전소는 누가 짓게 될까요? 이미 이라크 교통부 장관은 한국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석유화학단지도 지어달라. 발전소도 지어달라. 비스마야처럼만 해달라. 이건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총괄 설계자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시 멈추세요.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일러요. 20조, 30조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함정들을 직시해야 해요. 그 함정을 모른 채 환호하는 건 지뢰밭 위에서 축배를 드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함정, 유가예요. 이라크가 공사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석유거든요. 국가 재정의 90% 이상이 기름 판 돈에서 나와요. 만약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 이라크 국고는 순식간에 비게 돼요. 2022년에 8,400억 원이 밀렸던 악몽 있잖아요. 그게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유가라는 롤러코스터 위에 우리 기업이 올라타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함정, 지정학적 불안이에요. 이라크는 여전히 화약고예요. 옆에는 이란이, 저 멀리에는 이스라엘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내부에는 수많은 무장 정파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공사 현장에 언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몰라요. 아무리 튼튼한 피시공법이라도 미사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담보는 끊임없이 요구돼요. 세 번째 함정, 중국의 반격이에요. 중국이 이대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라크 석유의 66%를 쥐고 있는 대주주예요. 에너지 공급망을 무기로, 물류망을 볼모로 삼아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요. 기름 안 준다. 기자재 통관 안 시켜준다.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 함정, 이라크 특유의 관료주의와 부패예요. 도장 하나 받는데 몇 달이 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말이 바뀌는 곳이에요. 이번 수정 계약의 최종 승인에서도 돌발 변수는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은 4개의 지뢰를 확인하셨어요. 유가, 지정학, 중국의 반격, 관료주의.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수조 원이 공중에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관찰해야 할까요? 첫째, 국제 유가의 흐름이에요.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장기간 머물 경우에 이라크의 지급 능력에 적신호가 켜져요. 둘째,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이에요. 총선, 정권 교체, 종파 간 갈등이 격화되면 대형 국책 사업은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셋째, 중국의 대이라크 에너지 정책 변화예요. 중국이 석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반대로 이라크 의존을 강화하면 한국 기업의 운신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넷째, 한화의 분기별 실적과 해외 수주 잔고예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공사 진행률이 계획대로인지, 이 두 가지 숫자가 여러분의 나침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주가 주는 울림은 강력합니다. 이건 저가 물량 공세라는 이지 모드를 택하지 않고 기술력과 신뢰라는 하드 모드를 돌파해서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정리해 볼게요. 이라크라는 배고픈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료만 챙겨서 도망가는 요리사를 고용했죠. 결과는 빈 접시와 배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은 요리사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주방을 통째로 맡겨도 끝까지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셰프를 찾은 거예요. 14조 원짜리 열쇠는 그 믿음의 증표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모든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고 내일 아침 뉴스에서 결과만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신호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중동 건설 수주의 연쇄 반응이 국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보세요. 한화계열사, 대우건설, PC공법 관련 자재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산업에 종사하신다면 K건설이라는 브랜드가 중동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게 됐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출이에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묵묵히 레고 블록을 조립해 나간 한국 건설인들의 땀방울. 그게 결국 기름 냄새 진동하는 머니 게임을 이겨낸 거예요. 앞으로 8년, 비스마야가 완성되는 2032년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을 거예요. 유가가 흔들릴 거고, 정치가 요동칠 거고, 중국이 반격할 거예요. 근데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드러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개의 버튼이 여러분의 다음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해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준비하고 계세요.